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이 사자성어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처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한 다이어트도, 빽빽한 계획을 세우며 시작한 시험 공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학교 안의 학생 단체들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학생들의 자체단체 총학생회.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들조차 1학기가 지난 지금은 해이해지지 않았을까요? 1학기가 끝난 현재 총학생회의 이유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진 제작진은 오프라인과 서울시립대 광장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63명의 학우들이 응답해 주었는데요.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 각각의 인지도는 이러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석화 방지가 48명으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세미나실 공유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이 13명으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총학에서 남학생 휴게실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럴게요. 잘 몰라가지고. 학우들은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홍보가 약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공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과 매우 만족에 응답한 학우의 비율이 42%,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우의 비율이 23%로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에 비교적 만족한다는 학우가 많았습니다. 신뢰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에 응답한 학우의 비율이 27%,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우의 비율은 46%로 총학생회에 대해 비교적 낮은 신뢰를 보이는 학우가 많았는데요. 공약에 대한 만족도와 총학에 대한 신뢰도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먼저 제작진은 각 공약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인데요. 네, 혹시 이렇게 총학생회 처음 시작할 때 내세웠던 공약 리스트 보내주실 수 있는지. 아, 얘기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회장님께 여쭤보고 리스트를 보내준다던 총학생회는 그 이후로도 응답이 없었고, 저희는 직접 총학생회에 찾아가 공약 리스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제49대 총학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던 우리 학교의 공간 부족 문제. 1학기 동안 교내에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확보되었을까요? 우리는 중앙도서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칸막이가 없던 중앙도서관 스터디룸에 칸막이를 만들어 총 13개의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룸 확장에 대한 의견을 학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터디룸 자주 이용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확장을 했다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바뀐 걸 느끼셨는지? 예전에는 좀 공간이 트여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방마다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른 데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 이번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냉방이나 온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진짜 시끄럽거든요. 울리고 되게 떠들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런데 가끔 친구들 스터디룸 하는 거 가는데 놀러 가 보면은 훨씬 분위기 나아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우들이 스터디룸 확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기 초에 열심이던 중앙도서관 사석화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의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방학이라 그런지 열람실 곳곳에서 사석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총학에서 네. 사석화 이제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전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이 사석화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신다거나 이렇게 달라진 점을 느끼시니 저는 사석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뭐 저렇게 사석과 금지라고 해도 마땅한 제재가 없어서 그런지 뭐 이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계속 뭐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냥 계속 자기 자리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되게 사석화 자리를 이제 강제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체계가 잘 안 잡혀가지고 솔직히 이번 하기에도 좀 힘들고 해서 많이 이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좀 강하게 하고 강하게라든지 이럴 때는 치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쯤은 기본적으로 밑에 사물함을 갖는 게 마찬가지긴 한데 시험 보면서 사물함이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 분들이 계속 몇 번 이제 설문지나 이런 걸 받긴 받았었는데 이후로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사석화에 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다는 의견부터 초반의 관리가 많이 느슨해졌다는 의견, 사석화 금지를 시험 기간에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학우들의 의견은 분분했는데요. 이러한 학우들의 의견을 총학생회는 모두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학생들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남학생 휴게실을 세우겠다던 총학생회. 그러나 교내에서 남학생 휴게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학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남학생 휴게실 본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총학생회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휴게실도 이제 처음부터 공약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고민 중에 이제 남자 휴게실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1학기 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남자 휴게실을 만들려면 어쨌든 빈 공간을 하나 그러니까 학생 공간인데 많이 안 쓰는 공간을 남자 휴게실로 변환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그 중에 후보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노트북 라운지예요. 남유로 바꾸냐 마냐 했을 때 남유에 대한 필요성도 사실 분분해요. 이게 굳이 필요하겠냐, 그리고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남유 여유 자체도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런데 남자분들도 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괜히 이제 쓰시던 분들만 나중에 사유화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노트북 라운지 자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냐, 그러니까 남유보다 더 필요가 없냐, 남유가 더 필요하냐를 따지기에는 학생분들이 워낙에 거기 있는 걸 모른다. 그래서 노트북 라운지에 대한 그 홍보를 먼저 해서 노트북 라운지보다 그러니까 남유보다 노트북 라운지가 나은지 아니면 남유가 나은지를 먼저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남유 자체도 사실 아직 남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학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총학에서 올해 남학생 휴게실 새로 신설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에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필요하신지. 이게 여학생 휴게실만 있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남학생 휴게실을 안 만드는 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학생들만 쓰면 더럽게 쓰고 그럴까 봐서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솔직히 기후 같고요. 남학생 휴게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남자 휴게실 같이 이게 남자들이 휴식할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 평소에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그거 좀 어떻게 보면 차별 같기도 한데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좀 더 편하게 생활을 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많이 또 쉬고 싶고 그런데 그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몇 번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교내의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야심차게 제시했던 세미나실 공유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세미나실 정하게 전자로 하겠다는 거는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게 공간을 활용하는데 되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은. 세미나실 그 전자적으로 이렇게 예약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전산과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학생과에서 이제 같이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농활 끝나고 저희 몇 개 세미나실이랑 몇 개 소규모 강의실 해가지고 그걸 전자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딱 RT 라운지 그게 딱 터지면서 그거와 반대되는 문제제기가 된 거죠. 세미나실 되게 외진 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해주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겠냐, 거기서 또 이렇게 알트라운지 같은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완전 보류가 된 상태예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수렴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총학이 가장 강조했던 공간 확보에 대한 공약은 이로써 반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은 한 학기에는 나머지 반에 대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학생회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공간 확보 사업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총학생회장을 인터뷰하던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학우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총학생회 활동의 홍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고려대학교에 찾아가 이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뽑힌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약들, 그 공약들이 마음에 들고 이 공약을 실현을 기대를 하고 뽑았을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죠.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금 제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최소한 이러한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런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걸 좀 상시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남자휴게실 신설, 세미나실 공유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과 같이 실패하게 된 사업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학우들에게 알려준다면 총학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공약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는 낮은 이유. 저희는 이 이유를 총학생회와 학우들 간의 소통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의한, 여러분을 위한 자세를 항상 견지할 것이라는 총학생회. 1학기 동안 이들은 과연 학우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일까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학우가 40%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가진 학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이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 혹시 어떤 사건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학우들은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전 총학생회장의 성추행 사건과 시국선언을 꼽았습니다. 5월 20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총학에서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8,000명의 학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사퇴하였음에도 총학생회는 일주일간 그 이유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우들만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공고문을 내어 사건 초반에는 회장의 사퇴 이유조차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총학생회가 말했던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인 것일까요? 소통은 일방적 통보가 아닙니다. 궁금해하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총학이 보여줬다면 사퇴 사건 이후에도 학우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끄러웠던 시국선언 관련 사안입니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시국선언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고 국사학과 학생회에 시국선언이 있고 난 뒤
총학생회는 다시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국선언을 하게 된 총학생회. 그렇다면 처음에 시국선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궁금해졌습니다. 집행부가 처음에 시국선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따로 이렇게 뭐 나가서 용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광장에서도 정말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학생 의견이라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실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한 집행부의 결정에 관해서는 총학생회 내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채 그저 관심이 없어서 시도해보지도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총학생회에게서 우리는 소통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고려대를 찾아가 고려대의 시국선언 절차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시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는지. 저희는 이제 성명서였고요,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제 중원위를 통해서 임시단원을 열어달라. 지금 시국이 급박하니까 임시단원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와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의견을 수렴을 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중문위, 단문위 대의 체계를 통해서 거치고 동시에 이제 저희가 총학생 홈페이지랑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우파스를 통해 가지고 학우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게시물을 올리면서 좀 이메일이나 여기 댓글로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모든 학우들을 만족시키는 건 어렵지만 사실 대다수의 학우들의 지지는 받아야 된다 학생회가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대다수의 학우들은 이제 이 사안이 문제가 있고 총학생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그 방식이 시국선언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우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의견 수렴을 해서 성명서라는 형태를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내면서 사실 학내에서는 좀 다른 일부 학교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의사가 다 수렴된 상태에서 그런 성명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 처음부터 좀 더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단과대 차원으로 철저히 수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전 총학생회장 사퇴건, 시국선언 등 큰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총학생회의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평소에 공약의 이행 현황을 알림에 있어서도 총학생회는 소홀했습니다. 남학생 휴게실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보류되었는지, 총학생회 앱은 어떤 문제로 인해 소통의 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는지 등등. 총학과 학우 사이에 하나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 현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총학생회 홈페이지입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있는 이 학교들의 게시판에는 현재 총학생회가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난항에 봉착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공간 확보 공약과 소통에 관해 다루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았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솔직한 태도로 품은 생각을 다 터놓은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 허심탄회. 학우들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하고 총학생회도 잘못에는 변명 대신 인정으로 모든 것을 터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1학기 총학생회의 이후 2학기에는 해피엔딩으로 쓰여질 청춘 스토리를 기대해봅니다.